자, 어떤 상황이냐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저 두근이 모두 양근이었을 때, 양수근이었을 때, 두근이 모두 음수근이었을 때, 두근이 모두 두근이 한근,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놓고 어떠한 조건을 따져봐야 되냐라고 물었던 거죠. 기억나세요? 근데 근해 분리는요, 거기서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걔가 모두 양수다, 걔가 모두 음수다 라는 거에 멈춰 있지 않고요, 이렇게 갑니다. 두 근이 모두 K라고 하는 임의의 값보다 클 때, 그럼 자연스럽게 2번, 3번이 너희가 예상하기 쉬운 게, 그럼 두 번째는 두 근 모두 K보다 작을 때를 말할 것이고,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 그래서 아까 전에는 단순히 양수냐 음수냐, 즉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런 것만 물었다면 얘는 그 0이라고 하는 값을 이동시켜 보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좀 바뀌어요. 아까 전에는 판별식 D를 쓰고 판별식 D를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보라 라고 했는데, 얘는 그보다 좀 더 세밀한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동일해요.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니까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겠지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K보다 크다라는 말 뜻은 실근이라는 걸 보장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허근이 나와버리면 크다 작다 자체를 대소 비교할 수가 없단다. 오케이. 두 번째는 아까 전에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었었는데 이번엔 뭘로 바뀝니까? 오시면 두 번째는요, 대칭축으로 바뀌어요. 뭔 말이야? 라고 하시면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얘를 2차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저기는 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가정합시다. 그 말의 뜻은 a가 0보다 크다는 걸 일단 가정해 보자고요. 0보다 작으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y는 0이라고 하는 2차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근이지 않습니까? 오케이. 근데 저 두 근이 k라고 하는 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k가 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지. 오케이? 그럼 이 대칭축 값은요, k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1차 시합의 계수의 절반의 부호 반대 요 분이 대칭축이 누구보다 커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k보다 커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대칭축이 k보다 크다고 해서 저 함수가 잡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 하나 더 따는데, 세 번째 뭐냐면 함수값을 따져보셔야 돼요. 함수값. 함수값은 누구에 대한 함수값이냐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k를 이 함수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반드시 0보다 크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fk가 0보다 큽니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시키게 되면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을 뭘로 따진다고 했어? 처음에 판별식, 두 번째 대칭축, 세 번째 함수값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2차 방정식 혹은 2차 함수의 꼴을 결정하는 게 근해 분리입니다. 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우리 두 번째 이런 생각도 해보자고.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 라는 조건이 보이면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역시 세 가지 조건을 따져서 들어갈 거라니까요.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가들 요거 조심해. 선생님이 너희들 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의도를 좀 바꿀 건데, 뭘 바꿀 거냐면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어떨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따질 건데 어떻게 따질 거냐면 그래프를 그려놓고 따질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A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은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고,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라. K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두 근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기는 요 놈의 좌표와 여기는 요 놈의 좌표가 두 근이란 말이야. 그게 K라는 값보다 작다고 해서 K는 여기 정도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이러한 상황에서 난 세 가지 조건을 읽어낼 건데, 하나는 뭐? 판별식. 두 번째는 대칭축. 세 번째는 함수값을 읽어낼 거라고. 그럼 아가들 생각, 판별식 D는 어때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똑같겠지. 서로 다른 두 식으로 갔던가 중으로 갔던가. 이해하셨어? 대칭축은 어떻겠어? 라고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대칭축은 k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만 하겠다, 이해하시겠어? 세 번째 함수값은 fk는 이 함수에 k 갖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무슨 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a가 0보다 크다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마지막 조건이 바뀌어버려.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셨니?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때 얘 역시 기본 틀은요, 세 가지 조건을 따지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역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A가 0보다 크다는 상황에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 말의 뜻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고, X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두 근이 여기랑 여기에 있을 것인데 거기 사이에 K가 있다고 했으니까 K가 뭐 여기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됐어요? 세 가지 뭘 따질 거냐면 판별식, 대칭축, 그리고 함수값을 따지는 건 똑같은데 잘 들어. 판별식 D는 일단 뭐여야 해? 라고 물으시면 판별식 D는 일단 0보다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왜요? 라고 하시면 같을 수가 없어요. 중근을 가지면 그 사이에 K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두 번째, 대칭축은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는 K라는 값과 비교해 봤을 때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몰라요. 그쵸? 몰라요. 그래서 얘는 몰라서 안 따져봅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아까 전에 실근의 부호에서도 두 근의 합은 모르니까 안 따져봤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세 번째, FK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FK는 어때야 되겠어요? 0보다 작겠죠? 오케이? 근데 잘 봐, 얘들아.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가들아, 선생님 말 잘 들어. X축이 여기 있어. K가 여기 있단다. 오케이? FK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K를 집어넣었을 때 음수의 값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자, 지금부터 집중. 여기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려봐.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 그리던 이렇게 그리던 다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지. 이 말 아셨어? 아래로 볼록하면서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근의 개수 몇 개일 수밖에 없다? 2개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셨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별식 D도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실근의 개수 파악수와 똑같이 얘도 세 가지를 다 따지는 게 기본인데 그 중에 얘는요, 이 조건을 따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따지면 다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는데 판별식 쓰는 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난 굳이 얘네들 생각 안 하고 함수값만 빠르게 따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0-7번 가보도록 합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n-4x, 그 다음에 플러스 2m은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줬어요. 이 2차 방정식 근이 다음 조건은 모두 만족하도록,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m의 값의 범위를 줘달라고 했는데 1번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2번은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3번은 두 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 됐습니까? 누구지? 오씨, 깜짝이야. 아, 벽에 무늬가 비쳤어요.
그 노란색 벽에 무늬가 비쳤는데 난 누가 서 있는 듯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어갖고 아우 무서워라. 경찰? 경찰이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자, 네? 무슨 소리예요? 제 마음은 아직 9시인데. 자, 여기는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2보다 크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이런 조건이 보이면 너희가 뭘 생각한다고? 근의 분리를 생각한다고요. 두근이 모두 양근이다 그러면 근의 분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불편하게. 못 쓰는 게 나아요. 그때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쓰면 돼요. 근데 이번엔 특정 값보다 크다, 특정 값보다 작다 이런 걸 보고 그러면 근의 분리를 써야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근의 분리를 써야겠구나.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판별식 D는 4분의 D 쓰면 될 것이고요. n-4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2m이네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시면 m제곱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0m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가 나오겠네요.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28로 되시죠.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나온 값의 범위는 m은 2보다 작거나 같던가 아니면 m은 8보다 크거나 같던가가 됐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대칭축이라고 했는데 대칭축은 2차 시합의 개수가 1이었을 때는 1차 시합의 개수의 절반의 부호반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따라서 m-4가 아까 헷갈리면 나 뭐 하고 있지? 판별식 때까지 사실 별 상관없는데 이거 그래프 항상 그리세요. 그래프 할 때 그래프 아시겠죠? 얘 그래프 그려보시면 아래로 블록한 게 분명한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이 모두 2보다 크다고 생각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칭축이 2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나온 조건은 m이 6보다 커야 돼요. 아우 저 창밖에 비친 벽무늬 때문에 쫄아가지고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순간 낚여서 그래요. 세 번째는 함수값 따져볼 것인데 함수값은 2 집어넣었을 때 항상 무슨 상태? 양수 상태.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2를 갖다 대입해 보시니까 4 마이너스 4 곱하기 m-4 그다음 플러스 2m인데 걔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2m이니까 2m 나오실 거고요. 넘겼어요. 그리고 4 마이너스 플러스 16이니까 20 나오시겠네요. 따라서 m은 10보다 작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중에 누구만 지켜주면 돼요? 셋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의 공통범위 찾아보시면 2보다 작던가 8보다 크던가 6보다 크던가 10보다 작던가 라고 돼 있는데 눈치채셨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8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2번하고 3번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다만 3번만 하나 더 확인하고 갈게요. 3번만 하나만 더. 2번은 사실 얘랑 비슷한데 이 범위가 살짝 바뀔 겁니다. 근데 3번은 누구만 따져준다고요? 얘네들 안 따진다고요? 얘네들 따지는 순간도 망한 거예요. 시간을 뺏겼어요. 그러면 당한 겁니다. 3번은 그냥 빠르게 얘 갖다 집어넣고 얘가 0보다 작다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새끼 0보다 작으니까 m이 10보다 크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10-8번. 아우, 카메라를 한 대 더 설치해서 너네들 표정을 너네들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싶다. 아니 뭐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네 부모님들은 너네가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수업 듣고 있는 걸 모를 거 아니야. 진짜로. 어? 조는 거? 안 졸잖아. 아, 서희야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데 정유하고 예림이는 아무런 걱정이 안 될 거야. 정유랑 예림이는 걱정이 안 될 거야. 얘는 졸지 않았었어. 한 번도. 서유도 안 졸았지. 서요 졸리면 알겠죠? 예. 근데 내가 가끔 부모님들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 있잖아. 부모님들 너희들 되게 애기인 줄 알아. 애기 하더라고. 어휴, 우리 애가 내가 봤을 때 우리 애 별로 애기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 이 정도면은 나 정말 찍어서 보여줘야지. 얘네들 이런 표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뭐지 이 표정들은? 자, 값이요. 값이요 뭐야? 가시죠. 10-8번. 역시 딱 빠르게 끝낼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도록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생각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x 그리고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요거의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한 근은 1보다 크대요. 그죠? 자, 오늘 배웠던 거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갑시다. 방정식인데 얘들아 잘 들어 선생님 말. 이 방정식이 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상황이었으면 근의 공식 때려 박았을 거야.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 x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딴 거 물어봤으면 근의 공식 때려 박던가 아니면 뭐 인수분해하려고 아등바등 됐을 거 아니겠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어? 근 구해주세요가 아닌 거야 지금. 나는 근이 있긴 한데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고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프 생각하는 게 첫 번째라고. 아시겠어? 자, 그러면 얘를 그려야 된다고? 방정식인데 그려야 한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랬었지.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 오늘 지금 수백 번도 더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난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거 분명해. 그리고 오른쪽 우변의 값이 0이니까 x축과 만나는 게 분명해. 됐어? 그러면 근이라고 불리는 새끼는 여기 있는 요 새끼 and 여기 있는 요 새끼일 텐데 이 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어때하고? 작고라고 했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한 근은 1보다 크다고 그랬어. 그러면 한 근은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라는 값은 여기 있을 거다. 이해하셨냐? 자, 그럼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2차 함수는, 내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은 특정 값들을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어. 이 상황에서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하니? 라고 하시면 근의 분리라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근의 분리라고. 이해하셨냐? 그럼 근의 분리하는 순간 나한테는 세 가지 조건이 자연스럽게 먼저 올라와야 돼. 하나는 판별식, 하나는 대칭축, 하나는 함수값인데.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근데 얘를 곰곰이 보고 있다 보니까 어머 이 새끼 보소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다란 얘기잖아. 그럼 대칭축은 못 따져보는 게 타당할 것이고 판별식은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게 타당할 것이니까 난 뭐만 빠르게 따지면 된다? 함수값만 겁내 빨리 따지면 되겠다. 다만 이때는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어야 되니까 함수값 두 번 따져야 된다. 이해하셨냐? 결국에 f-1은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시니까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m 마이너스 2인데 걔가 항상 0보다 작아야만 해 무조건. 어떤 상황인지 됐지? 전개해서 정리하시니까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m 마이너스 3m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니 나 급해서 그래.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플러스 1 0 그래서 걔가 0보다 크다지. 오케이? 결국에 m의 값은 0보다 작던가 또는 m의 값은 1보다 크던가. 이게 F1의 조건이야. 두 번째 따져야 될 건 자연스럽게 F1 나온다 됐습니까? 얘는 1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m 마이너스 2일 것이고 걔도 0보다 작아야만 해. 오케이?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은 대입했더니 0보다 작은 값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m제곱 플러스 m이 0보다 작아야 할 것이고 이때 나오는 범위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범위가 된단다. 됐니? 응? 나 왜 또 뭐 잘못했어요? 잘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2 어디 갔어? 진짜 내 마음은 이미 집구석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1,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단 클 것이고 1보단 작아야 해. 됐습니까? 야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 둘 중에 뭐만 지켜주면 돼? 둘 다. 얘하고 얘 둘 다. 오케이? 따라서 0보다 작던가 1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던가 공통범위는 여기.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2번 문제도 별다른 차이 없는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풀지 않겠습니다. 됐죠? 네. 자 마지막
중간고사 이론 수업들이라고 일단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문제풀이 수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론 수업이 이제 끝났어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뒤에 있는 11장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 최대 최소 파트가 활용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이론은 없어요. 그래프 그려놓고 높이값 찾아내는 거라서 새롭게 뭐 너희들한테 시간을 굳이 소비해가며 지금 현재로서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질문하거나 문제 예제들만 몇 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론 설명했으니까 문제집을 풀어 오셔야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중간고사 봤을 때 너희들도 느꼈지. 선생님이 좀 생각으로 조금 놀랬던 게 나는 2차 함수, 2차 방정식 문제들은 그냥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얼추 그냥 다 풀어갈 거 생각했는데 실제로 기출로 했던 문제 풀리니까는 거기 있는 부분이 은근히 많이 틀렸네. 거기 있는 거 맞춰내면 점수 좀 더 올라갈 거고요. 실수 안 하시면 좀 더 올라갈 거고요.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숙제가 좀 많아요. 일단 저번 주 일요일 날 엊그저께 제가 네드레드 숙제는 당연히 해보셔야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아니요. 되게 인간적으로 스케줄링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스케줄링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고쟁이 378번부터 393번까지 406번부터 429번까지 452, 453, 454, 455, 456, 458, 459까지가 일단 숙제.